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은 좌파와 우파 둘로 나뉘어 서로를 물어뜯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라서 그런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가라는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노적기와 비슷합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노와 오른쪽에 있는 노가 움직이는 비율입니다. 만약 왼쪽에 있는 노가 오른쪽에 있는 노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야, 너희들은 틀렸으니까 움직이지 마. 우리가 결정할 거야.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게 되겠죠. 이건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보다 안 좋은 겁니다.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대화하면서 그 비율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의 주된 이슈는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어쨌거나 본질은 빈곤층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혹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게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복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진보는 노력도 안 하고 징징대는 머저리들로 묘사되고 보수는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빈곤층은 외면하는 악마들로 묘사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갸우뚱하실 분들이 많을 걸 알지만 둘 다 서로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진보의 이념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서민과 부자의 갭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이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그 갭을 줄여봐야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가 힘들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고자 합니다. 반면 보수의 이념은 수단의 평등함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게 보수의 이념입니다. 장기적인 솔루션이고 이 구조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힘들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심지어 인기도 없습니다. 듣기에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얘기지만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효과가 필요한 자리에선 힘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시로 보수는 돈을 못 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지만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교육이나 받고 있으면 돈을 번다는 미래도 없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조화가 중요한 겁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어떠한 사안에 대해 그 방향성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정책의 시행 결과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양쪽 다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익입니다. 이 국익이라는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이익, 즉 높은 삶의 수준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대의 효용이라는 말을 쓰죠. 양쪽 진영 모두 이걸 잊고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많은데 정치의 본질은 정의의 수호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 국익이라는 것은 대부분 국가의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국가가 돈이 많을수록 전체적인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세금으로부터 나오죠.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기도 하고 국가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서 나오기도 합니다. 즉, 기업과 개인 모두 돈을 잘 벌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효용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도 올라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겁니다. 각자 개인이 자신의 이익에 맞는 정책을 내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 정치인이 당선되고 정책이 시행되면 다수결로 이루어진 그 정책으로 다수의 이익이 실현되었으므로 국익에 어느 정도 부합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는 않죠.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이 정의에 반하는 행태를 보일 때입니다. 정치판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 같은 겁니다. 비리 같은 일들이 국익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모두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대부분 이 정의의 실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착각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이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믿어 의심치를 않으니까 악의 편인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저열한 행태를 보이는 부류는 물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맹목적으로 그가 하는 말에 동의하고 신념 없이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팬덤 정치라고 합니다. 선동에 가장 취약한 부류이기도 하고 사람은 대부분 신념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한 이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잘 작동하는 이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익의 실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이 맹목적으로 특정 정치인 혹은 진영이나 언론에 휩쓸려 판단을 그르치게 되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치,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 전문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고 비전문가인 다수와 전문가인 소수의 생각이 다를 경우 그 의사결정 방향은 다수의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멍청하다는 거냐 같은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자신은 정치에 대해 1도 모르지만 아는 체는 하고 싶다라는 말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정치판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발전은 대부분 신념을 가진 소수의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고 그 때문에 선진국으로 크는 데 있어 다른 선진국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성장통을 겪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자유를 기반으로 한 각 개인의 선택이 모여 의사결정을 만들어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성장통이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